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쇼펜하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 정말 당신 것이 맞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요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흔드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 지키려 애썼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의 환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속도가 더 이상 내가 정한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보통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때로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어떤 관계가 예전만 같지 않은 순간, 어떤 상황이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를 때 쇼펜하우는 말합니다. 세계는 너의 의지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 이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프도록 정확합니다.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원래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만큼은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든 절박한 마음이든 간절함이든 간에. 하지만 쇼펜하워는 진실로 말합니다. 고통은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원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를, 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이 사람이 변해주기를, 내가 가진 것이 계속 내 것이기를. 그러나 삶은 그 어떤 것도 누구의 욕망이나 바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늦게 할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일찍 이해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슈펜하워는 말합니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세계가 너의 욕망을 책임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 몇 년, 몇십 년 묵은 자기 미단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부족해서, 오래 못 잡아서, 잘하지 못해서라고 자신을 탓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영역이 애초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단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무책임한 방치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려는 의지를 멈추는 것, 그 에너지를 천천히 나에게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조금씩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역설이자 자연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긋날 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쇼펜하워는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타인은 너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 말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의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떤 간격을 두고 서느냐입니다. 이 간격은 밀어내는 간격도 아니고 완전히 가까이 서는 간격도 아닙니다. 서로의 온도가 조용히 닿을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서로를 끌어당겨 상처내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거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는 줄고,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가 줄고, 상처가 줄어들면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갑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본질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삶의 흔들림 속에서 도대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서 지켜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밖의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내면의 성체는 언제든 완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체는 현실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에 휩쓸리지 않게 자신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책을 읽는 순간, 음악을 듣는 순간, 햇빛의 결을 따라 바라볼 때, 익숙했던 문장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내면의 소리가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예술은 욕망을 잠시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름다움 앞에서의 의지는 침묵한다. 그 침묵은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도피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고요입니다.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삶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관계도 변할 것이고, 상황도 변할 것이고, 나 자신도 변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 단 하나, 단 하나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태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내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과 어떤 거리에서 서 있을지, 내 욕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지, 이 모든 선택은 세상이 아닌 나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비관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기 회복을 위한 매우 강한 철학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 의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세상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다.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